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7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시면 아까 취득세, 가산세 소개해드렸죠.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위반에 적용됐더나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그래서 10만 분의 25 그래서 뭐 교재에 따라서는 1만 분의 2.5 하여튼 10만 분의 25 그래서 0.06%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끝까지 버티면 최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까지? 자, 75%까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근데 중가산세라는 게 나오는데 취득세는 나중에 배워요. 중가산세,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배웁니다. 중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의 80%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가 그런 건데 지금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다 이런 건 밑줄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여러분들. 본세에서 이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까 배웠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지방교육세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일 0.025%씩 붙어요.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년으로 따지면 뭐 9.125%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저항분 얘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국세가산세 나오는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 부과가세하니까 그 아까 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때는 과산세가 적용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29회 시험에서 이거 알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니까 정부 부과가세 하니까 자, 예, 만약에 납부기한 내 고지서를 바꿔서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설명도 드렸던 것이 신고납부를 만약에 선택했다. 자, 그러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이 징수 방법을 처음 오신 분은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종부세에서 종부세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무자가 하고서 내가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했어요. 자, 그런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예요. X입니다. 29회 시험 때.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신고납부 선택해서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자, 알고 있는지를 29회 시험 때 물어봤습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밑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양도세도 오늘은 지금까지는 그냥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볼 거고, 공부했던 분들은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충 가산세 종류가 나오는데, 국세 가산세 가지고 또 나오는데 내용은 장황하게 돼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거기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40%잖아요. 그럴 때 부정한 행위가 뭐냐, 그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쭉 나와오고 그러는데, 조세범 처벌법에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사기 기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거짓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국세와 지방세,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자, 요거 길게 돼 있지만 아까 핵심은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자, 27페이지 지방세 가산세, 28페이지 국세 가산세,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 27페이지 자, 지방세 가산세, 또 자, 28페이지 국세 가산세 있죠? 요거 별 표시해 놓고 요거 압축한 거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길게 풀어 놓은 게 2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보충 내용에 길게 풀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넘어갑니다. 33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33페이지 예제 문제가 나옵니다. 33페이지 예제 문제인데 27의 기출문제를 바꾼 건데요. 한번 보세요.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무신고 가산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맞잖아요, 여러분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아니고 40, 20, 10%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는 몇 프로? 40%잖아요. 100분의 40이어야 됩니다. 틀렸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세액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이제 요거 10%인데, 어떻든 간에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20.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고. 그 다음에 그 4번 보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자,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이 100분의 50으로 되는데 100분의 얼마?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인데 아니죠, 여러분들? 자, 1일 0.02%인데 해설해 보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만 분의 3, 요거 지워야죠, 여러분들? 요게 1만 분의 3이었다가 지금 이제 10만 분의 25.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0만 분의 10만 분의 25예요. 그래서 10만 분의 25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 0.몇 프로라고요? 025%, 0.025% 이렇게 1일 0.025%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10만 분의 25 해놓고 0.025%를 고칩니다. 거기 1만 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설해서 1만 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걸 5번에 그 지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만 분의 25고, 자, 0.025%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가로해놓고. 자, 그래서 33페이지 이거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오표를 자, 이번 주에 나눠드리려고 했더니, 그 소득세법 시행령이 1월 7일 날, 그러니까 1월 8일 날부터 이제 공고가 돼가지고 1월 7일 날 오늘 발표가 돼가지고 1월 8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을,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내용들을 좀 더 제가 이제 반영해가지고 정오표를 좀 추록을 내느라고 그 준비하느라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해가지고 정오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그 시행 시기 같은 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법은 개정돼도 시행 시기를 잘 봐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집이 여러 채 있다가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집이 여러 채 있다가 내가 세 채 있었어요. 먼저 A주택 팔고 B주택 팔고 그다음에 C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던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주택이 자, 2년, 과거에 내가 취득해서 보유한 기간이 2년이면 양도일 현재.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마지막 남은 주택도 그때부터 몇 년을 보유해야 돼? 자, 1주택이 된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얼핏 봤던 게 이제 지금 법령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저 슬슬 보고 있는데 아직 다른 거 지금 보고 있느라고 아직 이제 정확히는 안 봤는데 시행 시기가 내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시행 시기가 2021년인가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잘못 듣고서 막 그냥 오해하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분들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개정 내용 시행 시기가 그게 이제 시행 시기가 2021년이면 뭐 우리 시험 관계 없잖아요. 자, 2020년에 시행되는 것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2020년이면 우리 시험 관계 없잖아요. 우리는 시험 2019년 10월 26일 날 시행 중인 법령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2020년, 2021년에 시행되는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행 시기가 그게 2021년부터다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는 이거예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던 양도 현재만 1주택이면 요거 과거에 내가 그 취득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2년 보유했다. 그러면 그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주택이 된 때부터 2년 이거 생각하면 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이제 늦어지는 것들은 제가 그 교재에 아예 그냥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집어넣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봤는데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시행 시기가 뒤인 것은 2020년, 19년에 시행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아예 그런 것들은 또 실어놓지 않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반영해가지고 개정 내용 다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고요. 34페이지로 갑니다. 34페이지 한쪽 가르치는 2번 가산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요. 가산금을 보시면 가산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올해 특히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가산금이라는 게 뭐냐? 의의를 봅니다.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요. 세법에 따라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걸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요. 납부기한 지난 후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하여튼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가산세는 여러분요. 아까 보세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해요. 그래서 아까 가산세는 20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에다가 합해가지고 20만 원 합해서 얼마 내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들? 120만 원 내라고 보냈잖아요, 고지서에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의 구분을 보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나눠요. 법령에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자,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요. 납부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러면 7월 31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있죠. 8월 1일 날 홀레벨 뛰어서 내더라도 일단 체납세액의 밑줄입니다. 몇 프로요? 100분의 3. 3% 일단 가산금이 붙습니다.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요.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입니다. 매 1월 한 달씩이요. 1개월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만 분의 75, 0.75%에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1,000분의 12, 1.2%씩
중과상금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붙었는데 이제는 0.75%씩 붙어요. 0.75%씩. 상당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중과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요, 또 미줄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산세는 여러분 아까 정리해 드렸어요. 가산세는 보세요. 가산세는 특징이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드리면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고요. 그죠, 여러분들? 네. 가산세는 또 얘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자, 그런데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근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 종류도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종류로 보면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 둘 다 안 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랬을 때 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또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자,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무신고했다. 자, 40%. 무신고 납부세액에.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그 과소신고분세액에 요거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표현은 법령에서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에 40%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 말 없이 그냥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요? 20%. 무신고 납부세액에. 자, 과소신고했을 때는 10%예요.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 깔아놓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런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씩인지 0.025%씩. 자, 10만 분의 25. 그래서 0.025%씩 붙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 최대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도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가산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은 얘는 이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럼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자, 그래서 쟤는 그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잖아요,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은 하여튼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자, 그래서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가산금은 종류를 지금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산금은 종류가 학자들이 나누는 건데요. 일반적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눈다. 그랬을 때 일반 가산금은 고지세 기준에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딱 내더라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자, 매 1월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매 1월 경과시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몇 프로씩이요 이제? 몇 프로씩? 70몇 프로 나오는데 70은 아니고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75%면 아이고 그냥 자 아니고
0.75%씩 매일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작년에 1.2%였다가 이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0.75%씩 가산됩니다. 자, 0.75%씩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까지만? 60개월. 60개월이면 1년 12달러 하면 5년이죠?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중과상금은 0.75% 곱하기 60 하면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몇 프로입니까? 45%예요. 45%까지요. 그러면 일반 가상금 3%라고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가상금이 붙을 수 있다? 예? 아니, 더하기 하면 되는데 몇 프로입니까 이거? 예? 아니, 몇 프로냐니까 여러분들. 자, 예?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아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는 산수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니, 돈으로 하면 하여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분들이 돈으로 하면 그냥, 진짜 보면 계산들 빠르더라고요. 돈으로 하면 그냥 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공부로 한다 그러면 사치연산이 갑자기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과상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상금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설명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봅니다. 중과상금 적용할 때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보세요.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줄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 빼고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이제 배워요.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의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 나란히 적어져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는 것 또 매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배워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재진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이제 고지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자 중과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따로따로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지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요.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상금 부과하면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몇 줄이고요. 보충 가상금의 특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가상금 비교 봅니다. 가산세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부과하고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을 부과하고 근거법령 보시고 부과금의 가산세는 이제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가상금 일반가상금 3% 중가상금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이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근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 예제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다음은 지방세 납부제도와 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이요. 쭉 보시면 1번 신고납부 방법이란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대답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배운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2번 특별징수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편을 달리하는 거에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 3번 보통징수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4번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그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후 일정 기한까지 안 내고 버티면 납부하지 않은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중가산금이고요. 맞죠 여러분들? 예. 5번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X 여러분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납기 전 징수 같은 것은 참고입니다. 뭐 어차피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거 납기 전 징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뭐 납세 담보 뭐 이런 거, 뭐 납기 전 징수 뭐 이런 게 많은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데까지 우리가 사사히 찾아서 공부 세법 16문항 나오는데 비효율적입니다. 나오면 어떡하나요? 아유, 그런 높아심으로 공부를 하면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왔다 그래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 문제 틀려야지.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야지. 막 이런 거는. 근데 왜 책에 있냐고요, 기본서에? 기본서는 시험에 혹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만에 하나까지 다 대비해서 기본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서니까. 있는 거고, 공부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제껴야지, 우리가. 36페이지 넘어갑니다. 남아있는 용어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모르겠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37페이지 29에 양가로 29에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방세 국세에서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때 특수관계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족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여러분 자 회사 사장하고 그 종업원은 어떤 관계예요? 경영 지배 관계죠. 아이고 사장이 뭐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사장님. 아 진짜 막 이러면 다 바로 다음에 이거지. 그러니까 다 경영 지배 관계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거나 이런 자들을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뭐 어쩔 수 없고 이것도요. 시험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친족 관계가 있거나 경영 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특수관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양가로 31 기타 용어 정리에서 면세점 별표시고요. 38페이지 그래서 양가로 31번 있잖아요. 하여튼 양가로 31번은 별표시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런 것들이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7페이지 기타 용어 정의 면세점 봅니다. 자, 먼저 37페이지요. 과세표준 금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여기 색깔 표시되어 있잖아요.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산출세액도 아니고, 자, 미만도 아니고, 이하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즉, 얼마 안 되는 거 안 바꾸면 알겠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38페이지요. 면세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예요.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아이고 그러면 하여튼 취득 가격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취득 가격이고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요. 이거 그냥 뭐 주민세 제3분 같은 애들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한 100평 정도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그 월 평균 금액이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 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거 필요 없고요. 하여튼 면적만 한번 눈여겨 보세요. 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주민세 잘 몰라도 그냥 면적이 나오면 330제곱미터, 금액 나오면 1억 3,500만 원, 여기에 면세점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취득세입니다. 소액징수 면제예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요. 즉 세액을 산출한 후 징수액보다 징수경비가 더 많이 소요될 때 몇 푼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예요. 얘네들이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는데 얘네들 공이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법 100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67조 막 이렇게만 됐어도 기억을 못할 건데 100조니까 좀 생각이 나네. 자, 지방세법 100조에 보면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고 지방세법 100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원래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아까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러니까 얘도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100조에 보면 특이하게도요. 지방소득세를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요. 신고하지 않거나 또 그럴 때는 이게 특이하게도 있죠. 그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소득세 딱 계산되면 100만 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딱 그냥 계산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애초에 세금 계산해서 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100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고지서 한 장당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요거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규정이 있는데 최저한의 세금 받고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최저한세,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인 예예요. 등록면허세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겠다. 최소한의 돈은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거기 박스 안에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예요. 그 말소등기 변경등기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의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자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 받는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4,700원 계산됐어요. 얼마 받는다고요? 6,000원. 최소한 6,000원 받겠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쫙 밑줄이고요. 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올해. 그 다음에 39페이지 같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다 중요했고 39페이지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다 지우고 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하려면은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물은 확정을 하고 확정된 납세물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은 뭐 오늘은 제가 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시 한 편 또 읊어드릴게요. 자, 자, 시 한 편 읊어드릴 건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시 한 편씩 이제 읊어드리거나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시바타 도요 할머니 시를 집중적으로 읽어드렸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바타 도요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시인들의 시도 하나씩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끔씩.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 장식 세법은 원래 세법은 사람들이 선입견도 많이 갖고 있고 좀 어렵고 세법은 딱딱하고 세법은 또 계산 뭐 이런 거 막 복잡하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제가 세법은 그런 과목이 아니다. 세법은 휴머니스트다. 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시 한 편씩 읊어드렸는데 그 시에 있잖아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 시가. 어느 날 그 시가 나한테 유행가 들으면 그 유행가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통속적인 그 유행가 같은 게 평상시에는 뭐 그냥 귀에 안 들리는데 어느 날은 그 유행가 가사가 나를 위한 노래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박힐 때처럼. 그래서 그런지 시가 가끔씩 읽어드리는데 어떤 수강생들이 가끔씩 인강 수강생이 어느 날 문득 그 시가 자기한테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 그 시에 대해서 좀 더 그 왠지 내가 엄선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제가 그냥 어느 날 읽다가 제가 시를 가끔씩 읽잖아요. 읽다가 어느 날 그냥 제가 왠지 딱 좋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냥 시 한 편씩 그 제 취향에 맞춰서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취향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어느 날 그냥 제가 좋았던 거 그냥 읽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 납부할 문은요.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잘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문은 납세무요. 세금 납부할 문은 납세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소멸 28회 시험에 예상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9회 시험 작년에도 역시 제가 적중했죠. 성립 29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한테 시험 그 10월 26일이면 10월 아마 그 이제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 출제위원 이제 그 이제 호텔로 이제 감금당합니다.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아니 감금이라기보다는 셀프 감금이지 뭐 핸드폰 다 이런 거 이제 자 전자기기 핸드폰 이런 거 다 압수하고 게임은 뭐 어떻든 간에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인터넷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건 안 되고 컴퓨터 이런 거 인터넷은 안 돼. 외부하고 단절이고 내부에서만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하는데 어떤 간에 출제자한테 3년간의 기출 문제를 줘요. 3년간의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3년간의 기출문제를 받아든 출제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요거 성립은 가끔씩 나오는 건데 여기 또 이제 30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죠. 제가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확정이라든가 요 소멸에서 이제 좀 깊은 내용 같은 게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간에 성립도 다 공부를 하긴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성립은 그래서 조금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하고 좀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이제 생략했다가 나중에 슬쩍 그냥 문제풀이할 때 나중에 한번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엄청 강조를 해서 성립과 확정을 공부했는데 성립을. 근데 올해는 조금 성립은 이제 소홀히 하면서 보겠습니다. 전국모의고사 볼 때 혹시라도 타사 전국모의고사를 봤더니 작년에 기출됐다고 어떤 분들은 요거 깊게 막 성립 시기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깊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깊게 강의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이번에 그랬다고 해서 전국모의고사 나왔는데 틀렸다고 그래서 나를 원망의 눈초리 바라보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은 작년에 나왔다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막 그거를 막 모의고사 할 때 막 깊게 막 출제를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은 작년에 출제됐지만 또 출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소홀히 하게 강의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걸 뒤바꿔서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안 나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납세무는 하여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있잖아요. 취득하는 때 오늘까지만 자세히 요거 설명드리는 거지 다음 순환에는 그냥 바로 교재 보면서 그냥 쭉쭉 저 읽고 지나갈 거예요. 오늘까지 잘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약금 매매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거는 내가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취득자는 이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취득자가. 근데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얼만큼 납부할지 의무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이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취득세는 여러분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우리 배웠어요 아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요.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소파에 누워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한테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봐야지, 날 봐야지. 왜 책만, 땅만 보고 있나? 날 보라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다 그래요. 시험은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자, 지방세는, 국세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어떤 건 애들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은요, 이렇게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 세금 납부하면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또 재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요. 재산세는, 자,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오늘까지 또 용어 설명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여기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과세 기준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 세금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래요, 취득세 같은 애들은 취득할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1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4월 달에 팔 수도 있고요. 4월 달에 산 사람이 또, 그러니까 갑을 병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1월 달에 산 재산을 갑이 4월 달에 팔았어요. 을이 4월 달에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9월 달에 팔았어요. 병한테. 그럼 병이 9월 달에 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2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자, 얘네들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어느 때냐면 과세 기준일이요. 얘네들 전부 다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고요. 그 전에.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2019년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세 대상 물건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 이 5월 20일 날 무너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 부과하더라도 그러면 부과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분은 과세하고 그 이후는 과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건지 뭐 이런 게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5월 31일까지 있었어도 하여튼 6월 1일 날 기준으로 판단해요. 극단적인 예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매매해요. 아까는 제가 갑을 병정으로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단순화시켜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을이. 등기는 근데 6월 20일 날 을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낼지 매수인이 부담할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거잖아요. 자, 갑소입니다. 근데 5월 30일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6월 1일 현재 열세 받고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등기 안 됐어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으니까. 자, 과세 기준일의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이 또 있어요. 얘네들 말고요. 얘네들 말고 주민세가 올해 개정이 있었는데요. 보세요. 주민세가 있잖아요. 자, 주민세가 올해 개정이 됐었는데 주민세 얘는 제3분 주민세라는 것과 제3분과 또 균등분 주민세 또 그 다음에 또 뭐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종업원분은 안 중요하고요. 자, 종업원분 주민세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아까 면세점에서 나왔어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거였는데요. 참고고요. 이 제3분 균등분이 이게 개정이 됐어요. 2019년도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제3분과 균등분 과세 기준일에 얘네들도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네들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균등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시군군에 자, 재산이 없어도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광명시에 만약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겠다? 그럼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요거 8월 1일이었다가 이게 과세 기준일이 올해 2019년도 7월 1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7월 1일. 그 다음에 제3부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 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아까 면세점에서 사업소 연면적 몇 제곱미터? 330,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는데 이거였죠? 자, 그런 건데 어떤 건 하여튼 자세히는 몰라도 주민세도 과세 기준이 있는데 일부가 언제라고요? 7월 1일로 올해 다 개정이 됐다는 거. 자, 얘네들은 요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세요.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 확정,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자,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잘 봅니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정한다. 또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고 고치는 게 경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과세 주체가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럴 때 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 어떤 거냐? 자, 지방세에서 어떤 거예요?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뭐 등등 그런 애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잘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자,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불성실해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이 납세무 확정은 징수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징수 방법과 연결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재 39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인데 제1절 납세무 성립 및 확정 1. 납세무 성립식이 나오는데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쭉 그냥 읽어보는 거고 뭐 TV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 쭉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보충 납세무 그걸 해가지고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설명을 드렸고 읽어보시고요.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 그래가지고 넘기니까 40페이지 나옵니다. 40페이지 취득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그때 이제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무가 생기니까 밑줄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오, X요. X입니다. 자,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등록면허세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안 중요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뭐하는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하기 전이다. 땡.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뭐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주름 긋지 마시고 얘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시기에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일에 얘도 납세무 성립하는데 자, 제3분 균등분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균등분도 개정이 돼서 언제다? 7월 1일 7월 1일. 그래서 얘네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제3분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았지? 제3분 소리 마이크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3분 주민세, 제3분 주민세는 다시요. 이거 만드니까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예요. X입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 아닙니다. 이건 언제예요? 7월 1일이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맞습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맞죠? 얘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특정 부동산분 과세 기준 6월 1일이요. 그리고 특정 자원분은 중요하잖아요. 특정 자원분은 어떤 자들한테 부과하는지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 쭉 보시면 돼요. 뭐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하거나 뭐 지하수 퍼 올리거나 뭐 좀 그런 자들한테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8번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예? 그래서 재산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가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니까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납세무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머지 얘기는 지금 됐습니다. 양가로 2번. 국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11번도 한번 볼까요?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갈, 절 봅니다. 수시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절 보면서 그냥 리듬만 익혀놓으세요. 수시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 또 뒤에 나오는 국세는 하여튼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예요. 왜 이러냐고요? 시험에서 수시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고, 또 시험에서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아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언제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렇게. 아유, 그냥 아예 그냥 이러고 계속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내려야지. 내려야지, 여러분들. 국세 납세무 성립식인데, 요거 잠깐 요 마이크 좀 수정하고 이거 좀 고칠 겸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